안녕하세요. 진단방사선과 의사 김시원입니다. 오랫동안 진단방사선과 의사로 일하면서 병원에서 수많은 대장암 환자들의 CT와 MRI를 판독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환자분이 선생님, 6개월 전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설마 했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대장 건강은 정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대장암 위험을 8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지 아시겠죠? 특히 시니어 여러분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작은 증상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별거 아니겠지.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일기에서 발견하면 거의 100% 완치가 가능해요. 반대로 늦게 발견되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이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증상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내일 당장 병원 예약을 잡으세요. 그리고 50세가 넘으셨다면 증상이 없어도 반드시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작년 여름 58세 박수연 씨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급히 CT를 찍어보니 대장이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박수연 씨가 무려 8개월 전부터 변이 가늘어지고 피가 섞여 나오는 걸 느끼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셨던 거죠. 결국 3기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만약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오셨다면 일기에서 발견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혹시 요즘 변기에 앉아서 변이 왜 이렇게 가늘지?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변을 보고 나서도 뭔가 시원하지 않네 하는 느낌을 받으신 적은요? 이런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장암의 조기 신호들과 제가 오랜 세월 현장에서 직접 겪은 생생한 사례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70세인 제가 실제로 매일 실천하고 있는 대장 건강 비법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특히 50세 이상이시라면 정말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장암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조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먼저 대장암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장암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치 나무가 자라듯이 아주 천천히 단계별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대장 점막에 작은 혹, 즉 용종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용종은 처음엔 완전히 양성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악성으로 변해가는 거죠. 이게 바로 대장암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나이입니다. 5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세포 DNA가 손상될 확률이 급격히 높아져요. 마치 오래된 자동차가 고장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삼겹살, 갈비, 햄, 소시지 이런 걸 자주 드시면서 채소는 잘 안 드신다면 대장암의 위험이 확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붉은 고기나 가공육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들이 대장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이에요. 담배, 술, 운동 부족, 비만. 이 네 가지는 정말 대장암에 절친한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흡연은 정말 무서워요. 담배 연기 속의 발암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대장세포까지 공격하거든요. 그리고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으시다면 일반인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건 운명이 아니라 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염증성 장질환이에요.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만성 염증이 계속되면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은 전체 암 발생률 2위예요.
그리고 암 사망률로는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느껴지시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장암은 조기 발견만 하면 5년 생존율이 90%가 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신호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세월 수많은 케이스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대장암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몇 달, 심지어 1년 이상 증상을 느끼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별거 아니겠지, 치질이겠지,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가셨던 거죠. 작년에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케이스가 있어요. 67세 박철수 환자분이었는데 6개월 전부터 변에 피가 섞여 나왔대요. 그런데 치질 연고만 발라오셨던 거예요. 결국 3기 대장암으로 진단받으셨어요. 만약 처음 피가 나왔을 때 병원에 오셨다면 1기에서 발견됐을 텐데 말이죠.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대장암의 조기 증상 7가지를 정말 자세히 생생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증상들을 알고 계시면 정말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증상, 배변 습관의 변화입니다. 요즘 화장실 가는 패턴이 이상한데? 하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에 변비 없이 잘 지내셨는데 갑자기 3주 이상 변비가 계속되거나 반대로 설사가 자주 나거나 심지어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나타난다면 이건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예요. 65세 이영희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변비 한 번 없이 규칙적으로 배변을 보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변비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변비약만 드셨대요. 그런데 3주가 지나도 계속되니까 이상해서 병원에 오신 거예요. 대장 내시경을 해보니 S자 결장에 2cm 크기의 종양이 있어서 장을 막고 있었던 거죠.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서 내시경으로 제거했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응급수술을 받을 뻔했어요. 여러분, 배변 습관은 정말 중요한 건강 지표예요. 평소와 다른 패턴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두 번째 증상, 혈변 또는 흑변입니다. 이건 정말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신호예요. 변에 빨간 피가 섞여 나오거나 변이 검은색으로 나온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치질 때문이겠지 하고 넘어가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치질 출혈과 대장암 출혈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62세 김정남 환자분의 경우를 보세요. 이분은 2달 동안 변에 피가 섞여 나왔는데 치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약국에서 치질 연고만 사서 발라오셨어요. 그런데 계속 피가 나오니까 이상해서 병원에 오신 거예요. 검사 결과 직장암 초기였어요. 정말 다행히 조기 발견되어서 수술로 완치되셨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여러분, 혈변은 절대 치질이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대장 내시경으로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해요. 세 번째 증상, 변 모양의 변화예요. 변이 왜 이렇게 가늘지?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보다 변이 가늘고 연필처럼 나온다면 이건 대장 안쪽이 좁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왜 좁아질까요? 종양이 자라면서 장을 압박하기 때문이에요. 58세 최순자 환자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3개월 전부터 변이 가늘어지는 걸 느끼셨대요. 처음엔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이상해서 병원에 오신 거예요. 검사 결과 하행결장에 2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됐어요. 다행히 수술로 깨끗하게 제거했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장폐색까지 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변 모양도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평소와 다르게 가늘거나 모양이 이상하다면 주의 깊게 봐야 해요. 네 번째 증상, 복통 및 복부 팽만감이에요. 요즘 자꾸 배가 더부룩하네, 소화가 잘 안 되네 하는 증상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소화불량이겠지 하고 소화제만 드시는데 이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배 한쪽이 지속적으로 아프거나 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된다면 정말 주의해야 해요. 71세 장기철 환자분의 경우를 보세요. 이분은 한 달 동안 왼쪽 배가 은근히 아프셨대요. 처음엔 소화가 안 되나 보다 하고 소화제만 드셨어요. 그런데 아픔이 계속되니까 병원에 오신 거예요. 검사 결과 S자 결장암이었어요. 다행히 수술로 치료되셨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주변 장기까지 침범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복통은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2주 이상 지속되는 복통은 반드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다섯 번째 증상, 원인 없는 체중 감소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신호 중 하나예요. 다이어트도 하지 않았는데 한 달에 2kg 이상 또는 3개월에 5kg 이상 살이 빠진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왜 체중이 감소할까요? 암세포가 우리 몸의 영양분을 빼앗아가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몸이 계속 싸우고 있는 상태인 거죠. 64세 홍길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6개월 동안 8kg이 빠지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살 빠져서 건강해 보인다고 하니까 그냥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계속 피곤하고 힘이 없어서 병원에 오신 거예요. 검사 결과 상행결장에 상당히 진행된 암이 발견됐어요. 만약 처음 체중이 감소하기 시작했을 때 병원에 오셨다면 훨씬 쉽게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는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반드시 원인을 찾아보셔야 해요. 여섯 번째 증상, 만성 피로감과 빈혈이에요. 요즘 너무 피곤해.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네 이런 증상들이에요. 대장암으로 인한 만성 출혈은 서서히 빈혈을 일으켜요. 혈액 검사에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고 계속 피로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도 빈혈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대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69세 신영자 환자분의 경우를 보세요. 이분은 1년 동안 빈혈 때문에 철분제만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철분제를 먹어도 빈혈이 계속되니까 이상해서 정밀 검사를 받으신 거예요. 대장 내시경을 해보니 맹장 부위에 출혈성 종양이 발견됐어요. 아주 천천히 조금씩 피가 나와서 빈혈이 생긴 거였어요. 다행히 수술로 치료되셨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었어요. 빈혈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빈혈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대장 검사를 받아보세요. 마지막 7번째 증상, 구토와 구역질이에요. 장폐색이 진행되면 음식이 소화되지 못하고 위로 역류할 수 있어요. 특히 복통과 함께 구토가 반복된다면 응급 상황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이 7가지 증상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라도 경험하고 계신다면 정말 진지하게 병원 검사를 고려해 보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누가 대장암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0세 이상 모든 분들이에요. 증상이 없어도 정기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왜냐하면 50세가 넘으면 대장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 일찍 시작해야 해요.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다면 그 분보다 10년 일찍 또는 40세부터 검사를 시작하는 게 좋아요.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도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을 8년 이상 앓고 계신다면 매년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것을 권해요. 그리고 생활습관 고위험군도 있어요.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자주 드시는 분, 흡연자, 과음하시는 분, 운동 부족이신 분, 비만이신 분들이에요. 당뇨병 환자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당뇨병이 있으면 대장암 발생 위험이 1.3배 정도 높아져요. 혈당 관리도 중요하지만 대장 검사도 놓치지 마세요. 이제 꼭 받아야 할 검사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분변자멸 검사예요. 이건 정말 간단하고 저렴한 검사예요. 대변에 미세한 피가 섞여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으세요. 양성이 나오면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음성이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이 검사는 조기 대장암의 50% 정도만 잡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대장 내시경이에요. 이게 바로 대장암 조기 발견의 최고 검사예요. 50세 이상은 5년에서 10년 주기로 받으셔야 해요. 내시경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검사하면서 동시에 용종 제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3년 전에 제가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 1cm 크기의 용종이 발견됐어요. 다행히 선종성 용종이었고 내시경으로 바로 제거했어요. 만약 그냥 두었다면 5년에서 10년 후에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정말 검사받기 잘했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CT 대장 조영술이에요.
내시경이 어려운 분들에게 대체할 수 있는 검사예요.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조직 검사나 용종 제거는 불가능하고 작은 병변은 놓칠 수 있어요. 검사 받을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장 정결이에요. 검사 전날 저녁부터 금식하고 장 정결제를 제대로 복용해야 해요. 장이 깨끗하지 않으면 작은 병변을 놓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장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장에 정말 좋은 음식 3가지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들이에요.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당근이 대표적이죠. 특히 브로콜리는 정말 대단해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물질이 들어있거든요. 65세 박정자 환자분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작년에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이 여러 개 발견됐어요. 그래서 제가 브로콜리를 많이 드시라고 권했어요. 매일 브로콜리 찜을 한 접시씩 드시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올해 추적 검사를 받으셨는데 놀랍게도 새로운 용종이 거의 생기지 않았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식이섬유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장내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흡착해서 빨리 배출시켜요. 또한 유익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서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어줘요. 하루에 25g에서 35g의 식이섬유 섭취를 권해요. 두 번째는 발효식품이에요. 요거트, 된장, 청국장이 대표적이죠. 이런 음식들에는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요.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해로운 세균은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단, 김치나 된장은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까 짜지 않게 드시는 게 중요해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3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 번째는 통곡물과 콩류예요. 현미, 귀리, 병아리콩, 검정콩이 좋아요. 통곡물의 식이섬유는 대장의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배변을 원활하게 해요. 또한 폴리페놀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줘요. 실제 연구 결과도 있어요. 통곡물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대장 용종의 성장이 억제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음식들이죠. 이제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가공육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것들 말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어요. 일주일에 500g 이상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18%나 증가한다고 해요. 붉은 고기인 소고기, 돼지고기도 주의하셔야 해요. 주 3회, 1회 100g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아요. 튀긴 음식과 고온에서 조리한 음식도 피하세요. 고온 조리 과정에서 발암물질들이 생성되거든요. 과도한 알코올도 문제예요. 하루 2잔 이상의 술을 마시면 대장암 위험이 증가해요. 이제 제가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대장암 예방 식단을 공개할게요. 아침에는 현미밥 한 공기에 시금치나물, 된장국을 먹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된장국을 싱겁게 끓인다는 거예요.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서죠. 여기에 요거트 한 컵과 바나나 한 개를 추가해요. 바나나는 정말 좋아요. 수용성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점심에는 어떻게 먹을까요? 귀리밥이나 혼합 잡곡밥을 기본으로 해요. 그리고 닭가슴살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데 여기가 포인트예요.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토마토를 듬뿍 넣어요. 샐러드 드레싱은 시중에서 파는 걸 안 써요. 왜냐하면 당분과 나트륨이 너무 많거든요. 대신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으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요. 저녁에는 콩밥을 먹어요. 검정콩이나 병아리콩을 넣어서 지은 밥이죠. 단백질로는 구운 연어나 두부를 먹고요. 연어는 정말 좋아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여기에 양배추쌈과 미역국을 곁들여요. 미역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건강에 정말 좋아요. 간식으로는 뭘 먹을까요? 견과류 한 줌이나 사과 한 개를 먹어요.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사과의 팩틴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뭘 안 먹느냐예요. 튀긴 음식과 붉은 고기를 주 1회 이하로 줄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예전엔 삼겹살을 정말 좋아했어요. 일주일에 2~3번은 먹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한 달에 1번 정도만 먹어요. 대신 생선이나 닭고기,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해요.
유산균 섭취도 정말 중요해요. 요거트나 김치로도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지만 위산에 약할 수 있어서 보충제 형태의 프로바이오틱스도 함께 복용하고 있어요. 언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공복 상태에 먹는 게 흡수율이 높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과 함께 유산균 보충제를 먹고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유산균은 장에 영구히 정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해요. 하루라도 빼먹으면 장내 환경이 다시 나빠질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프리바이오틱스예요. 이게 뭐냐면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물질이에요. 양파, 마늘, 바나나, 아스파라거스, 통곡물에 많이 들어있어요. 유산균만 먹어서는 안 되고 그 유산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68세 최영수 환자분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폐렴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으신 후에 장내 환경이 완전히 망가지셨어요. 설사, 복통, 소화불량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제가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드시라고 권했어요. 3개월간 꾸준히 드신 결과 장내 환경이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이제 노년기 장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이에요.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이상이에요. 저도 진료실에 물병을 두고 수시로 마셔요. 변비 예방의 기본이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거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장 운동을 자극해서 배변에 정말 도움이 돼요. 둘째,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간 동네 한 바퀴를 걸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루라도 안 걸으면 몸이 이상해요. 걷기 운동은 장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 예방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식후에도 1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습관을 만드세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셋째, 정기검진을 절대 빼먹지 마세요. 50세 이상은 1년에서 2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해요. 저도 작년에 받았는데 다행히 이상이 없었어요. 가족력이 있으면 더 자주 받아야 하고요. 검사가 불편하긴 하지만 생명을 지키는 일이니까 꼭 받으세요. 넷째, 변비약과 항생제 남용을 피하세요. 이런 약들은 장내 유익균을 파괴할 위험이 있어요. 꼭 필요한 경우라면 유산균을 함께 복용하는 걸 고려해 보세요. 변비가 있을 때는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고 운동을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장과 뇌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만성 스트레스는 장 건강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저는 주말에 서예를 쓰거나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다스려요. 여섯째, 충분한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은 면역력 향상과 장 건강에 도움이 돼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피하고 침실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하세요. 일곱째, 금연과 금주예요. 담배와 술은 정말 대장 건강에 최대적이에요. 특히 담배는 대장암 위험을 2배 이상 높여요. 술도 하루 2잔 이상 마시면 위험해요. 여덟째, 정기적인 체중 관리예요. 비만은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예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처음엔 정말 귀찮고 번거로웠어요. 하지만 습관이 되니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오히려 이런 생활을 안 하면 몸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고 서로 챙겨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그리고 행복한 가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용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